안녕하세요. 2017년 ATC 2급 자격증. 자, 우리 전 시간에는 ATC 시험 접수라던가 응시 조건, 시험 구성 등을 살펴보았고, 자,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과 이제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을 볼 건데요. 시험을 보고자 하는 버전은 다 틀리죠.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장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버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나는 그러면 2014인데 2015를 어떻게 보나 라고 하시겠지만 처음 화면만 약간 달라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변경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오토캐드 2015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화면 구성과 그리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가장 중요한 응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토캐드 2015 버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영문 버전도 있고 한글 버전도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 따라서 그 장소에서 영문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영문 버전일 거고요. 한글 버전이다 그러시면 한글 버전일 겁니다. 시험 장소마다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시험 장소에서 어떤 버전의 몇 버전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구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화면만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은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시험 장소에 가셔서 한 10분, 20분만 만져보시면 예전과 똑같다라는 것을 아실 거고요. 다 이제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에서는 영문과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혼돈스러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를 살펴보시고 시험 장소에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2015 버전으로 공부를 할게요. 물론 지금 현재 2017 버전까지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최신 버전으로 시험 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버전이니까요. 요 2015 버전을 가지고 저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전에 가시면 리본 메뉴가 있고요. 뭐 2014든 2013이든 전부 다 리본 메뉴는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은 똑같을 거고요. 자, 밑에 그림을 그리는 부분도 똑같을 겁니다. 자, 기능키가 있는데요. 이 기능키도 2015 버전뿐만이 아니라 2010 버전, 2009 버전, 2011 버전, 12 버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15 버전에만 해당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CAD 프로그램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F1번은요. 도움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말을 누르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F2번은 문자 윈도우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F3번은 객체 스냅 설정하는 거죠. 우리 오스냅이라고 해서 끝점, 중간점, 교차점 이런 것들 객체 스냅을 설정해주는 부분이에요. 키보드에 보시면 F1, F2 쭉 나와 있죠. 그 중에 F3번입니다. 자, 또는 아래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F4는 태블릿, 등가 이런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또 봐야 할 부분은 여기 보면 직교 모드가 있습니다. 직교 모드라는 것은 선을 똑바르게 그리는 거지요. 일직선을 똑바르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F8번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ATC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오토캐드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요. 우선은 캐드 과정을 먼저 들어주세요. 캐드 과정을 먼저 들으시고 그러니까 오토캐드 버전별로 쭉 있습니다. 버전별로 쭉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버전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2015다 그러시면 2015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2017이다 그러시면 17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토캐드를 전부 다 공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캐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리고 나서는 ATC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격증 과정에서는 오토캐드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하기 힘드세요. 제가 기본 명령어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선은 이렇게 그립니다. 원은 이렇게 그립니다. 또는 미러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명령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자, 단지 우리가 이 ATC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법칙이라든가 이런 규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캐드상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캐드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토캐드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 과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토캐드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이 기능키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F3번은 객체 스냅, 보 스냅 설정해주는 기능키이고 F8번은 지표 모드라 해서 수직, 수평, 똑바르게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리드 스냅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상에선 그닥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입력 기능도 있고 객체 스냅 추적도 있고 한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설정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새로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자, 새로 만들기에 가셔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되지요. 네, 우리가 파일에 보시면 템플릿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 템플릿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열기를 통해서 이 열기 밑에 새로 만들기 밑에 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장해 놓았던 템플릿으로 다운을 받았던 그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세이브 저장을 합니다. 처음에 저장을 하실 때는 이름을 물어보지만 한번 이름으로 저장이 된 경우에서는 이름을 물어보는 창은 뜨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이름으로 덮어 쓰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좀 볼게요.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고요. 이제 인증서 입력하고 다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인터넷 화면에 시험 문제가 뜹니다. 당연히 급수가 뜰 것이고 여러분의 수험 번호와 여러분의 이름과 응시 시간, 남은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파일 찾기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파일을 찾아서 제출을 하셔야지만 자, ATC 서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거고요. 자, 지금은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응시 조건 확인보다도 그 밑에 보시면 템플릿 받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 템플릿 받기를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본인의 수험 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수험 번호를 저장을 하시면 이 저장된 파일에다가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요. 자, 그림이 너무 작게 보입니다 라고 해서 자, 밑에 보시면 시험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품질을 높음으로 설정하래죠. 자, 마우스를 요 화면에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품질이라고 있을 거고요. 걔를 높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축소, 확대를 설정하게 되면 확대할 때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손 도구를 사용하면 움직여져요. 그때 확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시험장에 가셔서 몇 번 눌러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작성을 다 하신 후에 그 답안 파일을 서버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저장된 본인의 수험 번호로 저장을 하라 했죠. 저장해 놓은 것을 파일 찾기를 이용해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파일 제출 후에 감독관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파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 감독관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시면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을 한다거나 그림을 보실 수는 없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림이 뜰 겁니다. 자, 만약에 정규 시험 시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자, 그런데도 계속 작업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감점이 되고요. 20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응시 조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응시 조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템플릿 파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템플릿 파일을 바탕화면에다 저장한다 했습니다. 아까 템플릿 파일 다운받기 있었잖아요. 걔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셔서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합니다. 자, 답안 작성 중간에 반드시 작업 파일을 저장해야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만약에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전기가 나가버리거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어떠한 불이익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장된 파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까지 저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 해도 여기부터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파일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저장 버튼을 꼭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안 제출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 다 해서 하시는 거예요. 파일은 본인 직접 바탕화면에 저장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템플릿을 다운받으셔서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제출을 하잖아요. 제출을 한다라고 하고 시험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일은 삭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삭제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그 파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정답 파일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도면을 유출했을 때는 실격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 파일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 시험 시간 안에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 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파일 제출 전 파일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하는데 작업은 또 다른 데다가 작업해요. 그리고 나서 보낼 때는 또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있는 그 파일을 보내요. 그럼 거기다 작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화면이잖아요. 비화면인 경우에는 실격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내기 전에 제대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출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와 동일하게 합니다. 수험번호로 여러분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색상과 선의 종류는 레이어에서 제어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색상 바꾸고 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레이어의 색상과 레이어의 선의 종류를 변경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동일선상의 직선 또는 원호, 타원호는 한 개의 객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소는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일선상의 직선이라는 건 얘가 동일선상의 직선인데 클릭을 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클릭을 했더니 여기만큼만 인식을 해서 여기가 끊어져 있고 여기가 끊어져 있다. 이럴 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 개의 객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동 저장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save time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라인의 명령창에다가 save time이라고 그대로 입력하시고 숫자 5를 입력하게 되면 5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은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5분마다 저장이 된다 해도 이거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저장 파일을 누르셔야 돼요. 아셨죠? 저장 버튼은 한 번씩 2분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도면의 모든 객체, 치수, 기입을 포함한 모든 객체는 반드시 모형 공간에서 작동합니다. 모형 공간이라는 것은 CAD에 보시면 모형 공간과 그 다음에 도면 공간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죠. 영문에서는 모델과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모형 공간이 바로 이 모형 공간이 그림을 그리는 공간입니다. 모델이라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고요. 외곽선, 표제란, 제목, 수험번호와 같은 이런 것들은 배치 공간, 도면 공간, 레이아웃 공간 여기에서 작업을 해라는 거고 얘네는 전부 다 레이어 0번으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연습을 할 거고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감점사항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감점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은 위치 틀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치 틀림. 위치 틀리라는 것은 여러분 탑과 프론트와 라이트 그림을 그리잖아요. 대부분 요 탑과 요 프론트 중심이 맞고요. 그쵸? 프론트와 라이트의 중심이 이렇게 맞아요. 그쵸? 근데 내가 포인트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가 오차가 났거나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차가 났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요거 하나당 24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두 개만 틀려도 24점, 24점 하면 48점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8점. 우리 100점 만점 중에서 48점이 감점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52점이 되는 거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 포인트를 따는 것이 제대로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당 24점의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객체가 남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워야 하는데 지우지 않았다거나 또는 트림으로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다거나 했을 때는 그 객체 하나당 16점의 감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두 개를 감점을 한다라고 하면 16점이면 몇 점이에요? 자, 32점이 감점이 되는 거죠? 32점이면요, 68점이니까 합격이긴 하지만 다른 것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떨어지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세요. 배점이 제일 크죠. 자, 라인 타입이 불량이라는 것도 16점입니다. 이것은 중심선 또는 외형선, 숨은선이 다 틀린 건데 그거를 잘못 맞춰서 그림을 그렸을 경우 중심선인데 실선으로 그렸다거나 또는 숨은선인데 중심선으로 그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하나당 16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연결 상태가 불량이라는 것은 8점인데요. 선이 연장이 예를 들어 끝이 이렇게 있으면 정확하게 끝까지 연장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확대해보니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랬을 경우에는 연결 상태가 불량한 거죠. 이럴 때 하나당 8점의 감점이고요. 선이 겹쳐져도 8점 감점입니다. 자, 중심선과 실선, 외형선이 겹쳐져 있어요. 이것 또한 8점의 감점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도면에 표제란이라고 있고요.
자,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탑, 프런트, 라이트 들어가고요. 여기 이렇게 있어서 수험번호 들어가요. 자, 보시면 수험번호를 입력해요. 여기에다가는 수험번호를 입력을 하여라 라는 겁니다. 수험번호 입력을 안 하면 4점 감점. 자, 외곽선은 치수에 맞게 작성한다라는 것은 이 외곽선, 얘네는 치수에 맞게끔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자, 도면과 관련이 없는 객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면하고 관련 없는 거는 안 그리시는 거고요. 자, 보시면 레이어는 어떻게 만들어라? 우선 외형선 모델 7. 외형선이라는 것은 실선을 말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모델이고요. 7번이라는 것은 색상의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모델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면요. 여기 하얀색 보이죠? 이게 전부 다 외형선들이에요. 이 외형선들이고 이 A라는 부분이 아까 전에 수험번호를 넣는 부분이고요. 자, 이 하얀색에 보면 치수에 맞게 작업을 하라고 해서 여백의 치수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면하고는 관련 없기 때문에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부분이 중심선이 있고 요 초록색 부분이 중심선이고 노란색이 수문선이에요. 그쵸? 요거에 맞게 작업을 하고 그림과 관련이 없는 이 뭐 A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형선은 레이어 이름은 모델이고 색상은 7번 색상입니다. 중심선은 레이어 이름은 센터, 색상은 3번입니다. 아까 초록색이었죠? 수문선은 히든이고요. 라인 타입도 히든입니다. 라인 타입 센터고요. 그리고 색상이 노란색 2번입니다. 치수 기입은 우리 딤이라고 이름을 주고 색상은 1번입니다. 1번은 빨간색입니다. 엠뷰로 생성된 창은 엠뷰 4번 해서 이름은 엠뷰, 색상은 하늘색 4번으로 설정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객체는 레이어 0번으로 작성합니다. 자, 이게 20점의 감점이 들어갑니다. 자, 화면 구성은 도면의 개수만큼 생성하며 자, 도면의 개수라면 탑, 프론트, 라이트 3개이지만 3개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크죠.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둘, 셋, 4개로 해서 얘를 하나 지우시면 3개가 나옵니다. 도면의 크기에 맞게 조절합니다. 도면의 크기에 맞게 조절해서 그 창은 동결시킵니다. 그 창을 동결시키라는 것은 이 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5점의 감점이 들어갑니다. 자, 출제 도면에 명시된 축척은 줌 배열을 이용해서 각 도면에 적용시키는 게 10점이고요. 치수 기입은 출제 도면에 제시된 대로 똑같은 형태로 조절하는 게 20점입니다. 제출 상태는 출제 도면에 명시된 용지 크기 A4로 나오기 때문에 A4에 맞추셔야 되고 도면 공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균형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12점입니다. 자, 라인 타입은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절해서 출제 도면과 같이 실선과 구분돼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5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제대로 그렸는데 불합격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 16점이죠. 그쵸?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라인 타입 스케일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티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5점 감점이죠. 그쵸? 거기에 도면 공간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도 5점이에요. 그쵸? 거기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크기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 그럼 10점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10, 20, 36점이 감점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하나만 5점짜리 예를 들어서 치수에 맞게 작성을 안 했어. 해서 4점이에요. 그러면 40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딱 60점이에요. 딱 60점이어서 이게 합격인 건데 여기에 만약에 요게 8점짜리가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 해도 이런 감점사항들을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드는 워낙에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요걸 다 눈여겨보면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실격사항에서는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템플릿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야 작업하셔야 되는데 템플릿 파일을 하지 않고 그냥 새 도면을 열어서 작업했을 경우는 무조건 실격이고요.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으로 나뉘는데 작업은 모형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면에서 작성한 경우도 실격입니다. 도면 공간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뷰폴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실격이겠고 축적대로 모형 공간에서 객지를 줄여서 그린 경우 예를 들어 스케일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치수를 반으로 줄여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 무조건 실격입니다. 나오는 치수 그대로 그리셔야 돼요. 선이 누락이 되었다거나 치수가 50% 미만인 경우도 실격이고요. 위치 틀리는 건 솔직히 2개만 틀려도 실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에 보시면 주의사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한 경우 파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파일 안에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된 파일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실격이겠죠?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부정행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결함 시 보상 방법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에 볼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15 한번 오픈해볼까요? 열어볼게요. 자, 우선은 캐드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새 도면을 열어서 작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새 파일을 열었을 경우에 홈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기본적으로요. 내가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반대 구석 지정이라는 보시다시피 이런 문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거 꺼주셔야 돼요. 얘를. 작업하기 불편하시거든요. 자, 이거는 아래 보시면 얘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동적 입력 켜기라고 되어 있죠? 얘를 꺼주세요. 자, 한번 눌러서 꺼시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얘가 동적 입력 끄기가 없다, 여기 안에 없다라고 하시면요. 자, 맨 끝에 사용자화에 가시면 이 안에 동적, 자, 요걸 내려서 보시면 작업 공간도 있고 화면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적 입력이라고 보이시죠? 얘를 키시게 되면 나타날 겁니다. 얘가 꺼지면 없어요. 그쵸? 얘를 키셔야지만 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얘를 꺼주세요. 꺼주셔야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데요. 화면 색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연습했던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화면이 들어가면 해주셔야 될 것은 레이어부터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순서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까지는 2015 환경 구성과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